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급 대책,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공급 대책의 두 축,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급 대책의 두 축은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핵심은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자, 우리 1기, 2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 2기 신도시는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만들었다면 3기 신도시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특별법입니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대의 비중,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비중 중에서 임대 아파트를 전체의 35% 이상, 그리고 분양이요. 공공주택인데 분양하는 공공주택, 분양형, 이거는 25% 이하. 이렇게 해서 최소한 상기 신도시에서 50%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50%가 아니고 최소한 한 60%,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임대의 비중이 35% 이상으로 해놨어요. 최저 기준으로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 자, 그러면은 35%가 최저 기준선이기 때문에 임대가요. 40%도 되고 45%도 되고 50%도 늘릴 수 있거든요. 자, 상기 신도시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임대를 늘리기 위한 그런 신도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에서 늘리는 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공에서 지금 늘리는 거, 이렇게 지금 두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급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공급의 가장 큰 핵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된다. 수요 없는 곳에 공급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몇 년 동안 느꼈었죠? 미분양 사태. 지금도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적습니까?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아직도 미분양 물량 많습니다. 그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미분양이고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것부터 공급을 해야지,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데다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아파트 공급 중에서,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제주도 빼고 아파트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이 서울입니다. 각종 규제로 공급이 여태까지 원활하게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 순서대로 수요가 많은 곳부터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자, 6.27 대출 규제는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입니다. 수요를 억제해서 집을 사지 말아라. 수요 억제해서 집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집은 오직 한 채만 소유해라. 한 채만. 그리고 자꾸 집수 늘리지 마라. 시장에 6.27 대책이라는 대책으로 가장 강한 시그널을 줬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모든 역대 정부에서 시장을 규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대책이 바로 대출 규제다. 왜? 시장에 강하고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을 못 넘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줘서 시장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외국인들도 지금 막 서울에 집을 막 사들이고 용산에다가 뭐 집을 막 사고 이런 기사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집을 못 사게끔, 실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게끔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 쏠림 현상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으로 우리는 간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요, 이 정책이 변화가 없이 이 상태대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쏠림 현상 심해집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규제 계속 나오네.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만
놔두고 팔자. 똘똘한 차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거 놔두고 그다음에 저 지방 거 먼저 팔고 그다음에 경기 거 그다음에 서울 가지고 있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점점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을 보면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금 7월 거래량이 8월 말에 나오는데 이제 8월 말 다 돼가죠. 자, 6월 거래량은 7월 말에 이미 나왔죠. 6월 거래량은 12,000건이 넘어갔어요. 12,000건. 매매 거래량 서울에 12,000건. 그 상당히 높은 그런 거래량을 가졌는데 이 7월 거래량 8월 말에 나오죠. 7월 거래량 지금 한 400건이나 500건, 5,000건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000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건 이상이면요. 무조건 5,000건이 넘어간다.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 집주인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 팔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상승세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면 되고요. 5,000건에서 4,000건으로 간다. 5,000건에 4,000건. 지금 이제 4,000건이죠. 4,000건대 4,400건 이 정도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4,400에서 500, 5,000건이 채 안 되죠. 7월 거래량 8월 달에 다 나오니까 4,000건으로 가면 보합세입니다. 이게 지금 뭐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잘 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고요. 만약에 4,000건 이하로 가면 이때는 비로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수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위 시장.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싸게 매도를 하려고 하고 매수인들은 어쨌든 좀 더 싸게 구입을 하려고 하죠. 자, 이때는 완전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매 거래량을 보면 시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6.27 대책의 효과가 6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과연 6개월이 갈 거냐? 그거는 8월 거래량이 얘기해 줄 거예요. 8월 달 물론 휴가철도 끼고 있어서 뭐 조금 그렇지만은 8월 거래량 9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 8월 거래량이 5,000건이 만약에 떨어져서 4,000건 떼면은 아예 그냥 또 보합세로 가겠네. 일단은 그러면 좀 더 6.27 대책 효과가 좀 더 가겠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000건이 넘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상승세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억제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주택 시장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지난 정부, 지금 현 정부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부족한 거지 모든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거 맞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있어야 건설사들도 공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야 수요가 막 생겨요. 그렇죠. 그래야지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이 상태대로 가면 수요 억제가 계속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공급이 안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조금 생각을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좀 맞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자, 전세 시장 올해 전세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광역시 전세 물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 지금 서울이 전세값이 막 오르니까 이게 경기도로 번져서 전체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전세값 상승 동조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1년 전보다 지금 전세 물량이 30% 이상이 급감을 했다. 8월 전세 수급 지수 150 돌파. 이제 전세난 시작입니다. 자, 140 이상 되면은 전세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40 이상 되면. 150 넘어가면 전세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벌써 150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올 이사철 추석 이후 전세값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때 되면은 이때부터 전세난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이건 제 시선입니다. 제 시선. 자,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9월 이후 이사철 전세가 상승 빨라질 것이다. 9월 이후 이사철의 전세가 상승.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난 가속도 붙을 것.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시장에 포인트를 맞춰라. 왜? 재건축 시장도 좋고 재개발 시장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에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요. 두 방법 어디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양극화가 커지는 이런 시점에는 재개발 투자든 재건축 투자든 중심 지역에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심 지역에 투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가 투자의 원칙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나중에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입지에 그런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 아직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빠르게 재개발 시장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세미나 공지합니다. 하반기 진입 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포인트 9월 3일 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